네, 오늘 시장 코스피 2010선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동을 거는 것은 기관의 매물, 투신 쪽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물인데요. 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4천 계약 넘게 오늘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내일 시장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옥희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의 국내 변수 영향력 짚어보죠. 네,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경기 개선과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내일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국내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지수 상승으로 차익 실현성 매물이 계속 출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내일 수급 여건은 중립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가 끝난 가운데 국내 변수 중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2분기 기업 실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또 국내 증시의 박스권 상단 돌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오는 8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가 지금 8.3조 원까지 하락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7.2조 원을 예상하는 등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과 관련해서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관 쪽의 매물이 투신이 1,200억 원, 기관 쪽 전체 합쳐서 1,300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가 있네요. 내일장의 국내 변수 알아봤고요. 해외 변수를 볼까요? 지금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다소 관망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발표가 나오게 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가장 큰 관심은 미국 6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 발표입니다. 미국이 4일날 독립기념일 휴일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하루 앞당겨서 내일 오늘 저녁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요. 해당 지표 같은 경우는 21.5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월에 21.7만 명과 지금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밖에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건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경우는 전주에 31.2만 명과 비슷한 31.3만 명으로 전망됐고요. 그리고 또 6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전월과 같은 56.3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는 무역수지, 마켓, 종합 PMI 확정치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견고한 그 성장세를 반영하면서 좀 견고한 수준을 계속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또 22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회의에서 통화 완화 정책 패키지를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는 좀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안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인 6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만큼 드라기 총재가 디플레이션 관련해서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언급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드라기 총재의 어떤 발언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당장 내놓지 않더라도 그런 시그널을 또 준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위험자산 랠리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해외 변수가 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견인하는 재료가 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변수인 이제 국내 기업들은 실적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말을 앞두고 내일 보합권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또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뉴욕 시간 오후 1시에 조기 마감하는 데다가 또 금요일에 휴장함에 따라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또 보합권 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재차 박스권 상단으로 상승한 가운데 실적에 대한 우려 로 인해서 추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관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관심 가는 업종은 중국 관련주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금 방한한 가운데 오늘 오후 4시경에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또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내용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 경제 지표가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는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함께 중국 관련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따라서 주목해서 볼 만한 섹터를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한중 FTA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는 뭐 IT 자동차 쪽, 그리고 또 전통적인 중국수의 소재 산업재에도 관심이 많고 또 중국 소비 쪽도 지금 따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오늘은 중국 소비 쪽이 좀 더 흐름이 좀 양호하거든요. 자, 어떤 쪽에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섹터를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한중 FTA 관련해서는 이건 당장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사실 아주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가 당장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 관련해서도 좀 그 업황에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도 좀 이 모멘텀이 크게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황이 지금 부진한 거에 따른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오히려 소비 쪽이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국경 질환이나 이런 또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인들이 또 여름 시즌에 또 국내에 또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여행자 수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소비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소비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IBK 투자증권 박옥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